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를 쓰는지가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면 사람이 째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 돈 때문에 서운해했다가 째째하단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연봉도 비슷비슷하고 양가 부모님 상황도 비슷비슷해서 누구 하나 잘나고 못났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남편이 처음부터 시댁만 챙겼던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시댁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저희 집은 아들 둘에 딸 하나라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아까우셨나 봐요. 결혼하자마자 철마다 제철 음식들 보내주시고 남편 생일이면 축하한다면서 용돈도 두둑히 보내주셨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그만큼 잘하니까 친정에서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엄마가 당신 몸 보양 좀 하라면서 한우 사골 보내주셨다고 하거든? 이거 고아서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좀 갔다 올까? 매번 우리만 얻어먹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안 간 지도 꽤 됐잖아. 이참에 당신도 오랜만에 우리 집에도 좀 가고 그러면 어때? 주말에 별일 없지? 저번처럼 갑자기 약속 생겼다고 안 가지 말고 이번에는 좀 같이 가자. 주말에? 나 바쁜데. 그리고 나처럼 저가댁에 자주 가는 사이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회사에서도 나만큼 처가에 잘하는 사람 없더라. 그리고 처가에서도 내가 잘하니까 그렇게 철마다 이것저것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어? 당신도 나처럼 우리 집에 잘해봐.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쁘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보내주고 잘해줄지도 모르잖아. 이런 것도 다 처세술이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진짜 이뻐서 잘해주겠냐?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까 못해도 예뻐해 주시는 거지. 당신 말은 바로 해. 우리 집에 명절 빼고는 언제 가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하면서 뭘 잘해서 잘해주는 거라고 해. 그렇게 따지면 시댁에서는 나한테 더 잘해주셔야지. 나는 매주마다 시댁 갔다 오잖아. 그럼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에이, 어떻게 사위랑 며느리랑 비교를 해? 며느리는 이미 이 집 사람이고 사위는 백년 손님 몰라? 나만큼 하는 사위도 없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남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당신은 너무 기준이 높다니까. 하여튼 이번 주말에는 시간 안 되고 당신 혼자서 갔다 와. 그리고 사골 구워서 가져다 드릴 거면 우리 집에도 좀 갖다 주고 이쁨 받으면 좋잖아.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을 챙기면 덤으로 시댁까지 챙겨주길 바랬어요. 그렇지만 전 시댁에 할 만큼 하고 살았거든요. 주말마다 시댁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휴가를 내서 쫓아가는 것도 남편이 아닌 제가 했었죠. 남편은 시댁에 무심하고 신경도 안 쓰면서도 제가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워낙 서로 무심했는데 친정은 시댁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답니다. 친정 오빠들은 워낙 부모님에게 잘했고 올케 언니들에게는 그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죠. 당연히 오빠들과 제가 부모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시댁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저녁상 뭐 차릴 거니? 네 시아버지는 고기 재워서 구워 먹는 거 좋아하니까 한 이틀 전에 고기 사다가 재워놔라. 국은 뭐 미역국 하면 될 거고.
전도 몇 가지 붙여야 상차림이 좀 괜찮지 않겠어? 저번에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식사하자고 했지? 근데 이번에 생일 축하해준다면서 이모들이 온다네. 그냥 수저만 넣으면 되니까 괜찮지? 아, 어머님, 이번에 아버님 생신이요. 제가 좀 바빠서 직접 상은 못 차릴 것 같아요. 주말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근무해야 하거든요. 아버님 생신은 밖에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꼭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좋은 곳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여기 근처에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생신밥 먹어요, 어머님. 뭐? 아니 너는 며느리가 된 게 일이 중요하니? 집안이 중요하니?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척척 챙겨야지. 무슨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고 그래? 생신상은 다른 것보다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저번에 네 엄마 생신 때는 네가 직접 가서 이것저것 다 차려냈다면서. 너 지금 친정이랑 시댁이랑 차별하는 거니? 왜? 시댁은 이런 것도 하기 싫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번에는 저도 오빠들이 같이 다 한다고 해서 옆에서 거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때도 늦어가지고 거의 식사 준비 마무리됐을 때 가서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한 건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어머님이 생신상 준비하시면 제가 일찍 끝내서 오도록 할게요. 남편도 와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해볼게요. 너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한지 몰라?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집안 행사는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 다 준비해야 하는 건데, 아유, 됐어. 내가 엎드려 철받기지 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집안일도 신경 안 쓰고 잘하는 짓이다 정말. 시댁에서도 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지만 저를 존중해 주기는커녕 마치 시댁의 종처럼 부려먹으셨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덜했던 듯 했지만 시댁에 무슨 행사라도 있을라 치면 무조건 일을 빼서라도 제가 신경 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해가 갈수록 시댁에는 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친정에서는 오빠들이 나서서 먼저 챙기니 전 거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었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시댁과 친정을 차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 근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친정이 하는 것만큼 우리 집에 좀 해봐. 엄마가 뭘 하시는지 알아? 당신 결혼할 때는 시댁 부모님도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서는 결혼하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 당신이 좀 우리 집도 잘 챙겨주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도 봐. 친정에서는 거하게 생신상 차려놓고서는 우리 집은 외식하고 땡이잖아. 내가 뭘 못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주말마다 가서 식사 차리고 오는 건 내가 아니고 딴 여자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상차림한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오빠들이 알아서 싹 다 요리하고 차려놓아서 나는 그냥 가서 조금 도와준 것 뿐이라니까. 당신이 이상하게 전달을 하니까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자식은 당신이랑 시누들인데 왜 내가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뭐? 당신 그런 생각으로 여태껏 살았던 거야? 와, 진짜 실망이다. 당신 결혼할 때는 누구보다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모시겠다고 했었잖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 나랑 결혼을 했으면 시부모도 부모 아니야? 그러면 양가 다 똑같이 해야지. 어느 쪽은 잘해주고
어느 쪽은 못해주면 당연히 서운하지. 아니, 그니까 내가 뭘 못했냐고. 뭘 못해가지고 서운하다 마다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부모님 생각이나 해봤어? 해봤자 명절 한두 번 방문하는 것 빼고는 그냥 남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못 챙긴다고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정말. 시댁 식구들은 제가 뭘 해도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 시간을 시댁 일 때문에 양보를 했을 때도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더욱 서운했던 건 바로 신우들에게 하는 행동과 저에게 하는 행동이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신우들도 다들 결혼해 다른 집 며느리였지만 시부모는 신우들 입장은 생각해주면서도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을 해주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그런 게 너무 확 보여서 더 서운하더라고요. 예, 가서 과일 좀 깎아서 와. 하나만 깎지 말고 여러 개 골고루 해서 담아오고. 오랜만에 식구들 다 같이 모였는데 오늘은 저녁에 밖에서 외식이나 할까? 우리 딸들 이번에 고생 많았지? 시댁 가서 이것저것 시키려고 하면 몸 아프다, 힘들다 하고 좀 뺄 줄도 알아야 돼. 예, 뭐하니? 애들 배고프단다. 과일 내오고 얼른 가서 국이랑 전들 올려서 밥상 차려라.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신우들 온다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도 저희 집 가봐야죠. 남편 내일은 약속 있다고 하니까 오늘 얼른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얼굴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가서 인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빠들도 처갓집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저도 가보려고요. 어딜 간다는 거야? 진정해, 지금 간다고? 신우들도 다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친정에 지금 간다고 하는 거니? 어차피 너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신우들은 멀리 살아서 이번에 말고는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러지 말고 내일 가. 왜? 저녁하기 힘들어서 그래? 그럼 저녁은 그냥 여기 근처에서 먹을까? 우리 애들 좋아하는 갈비나 구워 먹으러 가자꾸나. 아니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명절인데 부모님 얼굴은 뵈야죠. 남편은 작년 명절에 얼굴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에는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번에 남편 못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가서 얼굴 뵈야죠. 무슨 오늘만 날도 아니고 다음에 쉴 때 가서 인사하면 되는걸. 꼭 오늘 가야 하는 거니? 그럼 저녁 먹고 가. 저녁만 먹고 가서 차 한잔하고 오면 되잖아. 안 그러니? 지금 너만 가겠다고 하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것보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 부모님도 더 좋아하시지. 결국 그해 명절은 부모님 얼굴도 못 봤죠. 혼자서라도 가려고 했지만 남편이며 신우며 시모까지 다 저를 붙잡고서는 한 시간만 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어요. 다음날 남편은 일이 있다면서 일찍 집을 나섰고 저 혼자서 친정에 가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미안하다곤 했지만 그 말을 듣고서도 마음속에 맺힌 상처는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것 외에도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한 것들은 정말 많았는데 제 생일날 아무도 제 생일을 모르고 있었죠. 남편 생일 때에는 제가 미리 친정 식구들에게 말을 해놓아서 생일 선물이며 용돈까지 두둑히 보내줬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본인 생일이라며 연락은 해도 제 생일은 축하해주진 않았어요. 민망했던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자기한테 너무 이것저것 시킨다면서 불만 많았으면서
왜 이제는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서운해? 여보, 너무 애 같은 생각 아니야?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매해 돌아오는 생일을 선물 안 챙겨줬다고 고작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게 말이나 돼? 됐고, 나한테만 축하받으면 되잖아. 알았어. 오늘은 저녁 집에서 해 먹지 말고 그때 가고 싶다던 식당 가서 사 먹자. 내가 지금 선물 안 챙겨줬다고 이러는 거야?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매 시부모님 생신뿐만 아니라 당신 생일도 시댁 가서 차려놓아야 하고, 신우 생일 때 전화 안 하면 난리 나고, 생일 선물 뭐 보내줬냐, 얼마나 썼냐, 이런 거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참견하다가 왜 내 생일은 이렇게 조용한데? 원래 그렇게 내가 챙겨주면 그만큼 나도 신경 써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무슨 받으려고 지금까지 챙겨준 거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웃긴다. 남들한테 챙겨주는 건 베푸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무슨 뭘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이 이렇게 뭘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챙기니까 식구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이런 꼴이 났겠어? 당신도 너무한다 정말. 당신 생일에는 미역국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되고, 내 생일은 직접 미역국 한번 챙겨주지도 않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선물을 바라니 뭘 바라니? 내가 한 만큼의 반의 반이라도 챙겨달라고 하는 게 너무한 거야? 오히려 옆집 아줌마가 날 더 챙겨주더라. 아침에 생일이냐면서 나한테 빵 사다 주는데 그거 받고 얼마나 눈물 났는지 알아? 오히려 시댁 식구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더 잘 챙겨주는 걸 느끼면서 시댁에서 나는 정말 뭘까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해가 갈수록 시댁의 이기적인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한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어렵게 임신을 하고 유산이 되었을 때 전 시댁이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뚝 떨어졌어요. 유산을 하고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잔뜩 보냈다면서 말을 해주셨죠. 전 신이나 집에 가봤더니 엄마가 보낸 해산물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오늘 집에 왔다 가셨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집에 잠깐 들렀다고 하시길래 혹시 집 앞에 택배 온 거 못 보셨어요? 그거 해산물이라 밖에 두면 상하는데 혹시 다른 곳에 치우셨어요? 엄마가 저 먹으라고 해산물 보내오셨거든요. 오늘 바로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요. 경비실에서는 택배 올라가는 거 봤다곤 하시는데. 아, 그거? 내가 가지고 왔어. 너 그거 다 못 먹어. 어차피 남아서 버릴 거 우리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되지 않겠니? 근데 너 오늘 야근한다면서? 어떻게 일찍 끝났어? 그럼 이제라도 집에 올래?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 오늘 야근할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 먹자고 하잖아. 아들도 지금 온다고 하는데 너도 먹고 싶으면 와서 먹어. 어머님, 그거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그래도 한 번은 저한테 물어라도 보시지 그러셨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해산물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전화 한 통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어머,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먹는 게 아까워? 진짜 치사해가지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애기 흘려보낸 거 내가 괘씸해도 꾹꾹 참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이 유산한 거 네가 잘 품지 못한 탓도 있지 않니? 그러면 사람이 반성하고 그래야 하는 거지. 지금 누가 화낼 일인데?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유산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제 탓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시모는 가끔씩 제가 집에 없을 때 집으로 와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곤 하셨죠. 나중에 왜 그러셨냐고 따지면 오히려 가족끼리 너무하다면서 제 잘못이라고 뻔뻔하게 화를 내셨어요. 남편에게는 말을 해봤자 절 보고 예민하고 철없다고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유산을 하고 나서 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더욱 우울해했고 남편과 이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인지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내내 술자리를 하고 늦게 들어오곤 했었죠. 당신 지금 몇 시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 휴가 내고 병원 같이 가기로 했잖아. 시험관 하려면 당신도 병원 가야 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오늘 어디 갔었어? 그리고 이렇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전화도 안 받고. 야, 아이 갖고 싶으면 너나 열심히 해. 나는 아무것도 문제 없거든? 문제는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검사받고 치료 받으라고. 아우 진짜. 내가 늦게 들어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와도 징징거리는 소리밖에 안 하는데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내가 늦게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빼놓고 엄마가 이번 주말에 김장하자고 했으니까 너는 왜 안 간다고 했냐? 주말에 근무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 그래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 어머님 어떻게든 일 빼서 오라고 하셨는데 일 못 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술 좀 적당히 마셔. 당신 이렇게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난리 나고 당신 그러다가 직장에서 진짜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번에도 사장님 뭐라고 하셨다면서. 잘리든가 말든가. 그깟 회사 다른 데 취직하면 되는 거고. 너야말로 직장에서 그렇게 몸바쳐 일할 거면 왜 결혼은 했냐? 시댁 일은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댁 일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고 그러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엄마 체면은 뭐가 되는데? 잔말 말고 주말에 시간 비워놔. 알았지? 어느 순간부터 매일 술자리에 외박도 자주 하던 남편은 정신도 못 차리고 밖으로 돌았고 결국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도 남편은 한동안 일도 구하지 않았죠. 집에만 있으면서 아끼고 살아도 모자랄 판국이었지만 남편은 매일매일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전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쁘니? 아들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길래 너한테 했다.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 점심은 아침에 좀 챙겨주고 출근하면 안 되니? 걔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속상한데 너한테 말은 못하고 일이 좋은 쪽으로 풀려야 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니?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 차려서 남편 보듬고 달래고 해야지. 아내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어머님, 저도 달래고 말도 해봤죠.
아무리 달래보고 말해봐도 통하지 않으니까 저도 너무 지쳐요. 매일 술자리에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고서는 다시 오후에 일어나서 술 마시러 나가고 지금 몇 달째 하루도 쉬지 않고 저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나요? 말하려고 해도 술도 안 깨서 정신없는 사람한테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걔가 혼낼 게 뭐가 있다고 혼을 내? 지금까지 열심히 가장으로서 일을 했으면 잘해온 거 아니냐? 네가 옆에서 하도 쪼아대니까 걔도 자꾸 밖으로 도는 거지. 집에서 잘해주면 걔가 나갈 생각을 하겠어? 네가 열심히 곁에서 응원해주고 감싸주면 밖으로 나갈 생각이 들겠냐고. 네가 잘해야 남편도 잘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집에서 밥도 안 해주는 것 같더구만.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고 지금껏 남편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나 해본 적도 없어요. 청소며 빨래, 심지어 밥도 자기가 먹고선 치우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저야말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애가 있기래 아니면 남편이 밖에서 노름을 해. 경찰서에 끌려가기를 해. 얌전히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어쨌든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건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달래고 보듬어서 얼른 정신 차리게 하렴. 시몬은 이 모든 상황이 저의 몫이라고 하였고 점점 저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참고 참았던 마음이 결국 터지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저희는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남편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해서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날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면서 거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부모님한테 아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여기 해봤자 얼마 안 하는데 고작 50만 원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곳 와서 먹는 것도 다 경험이고 추억이 되는 거야. 봐봐, 엄마랑 아빠랑 너무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한번 좋은 거 대접해드리면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너한테도 좋다니까.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한테 50은 큰 돈이잖아.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모아두기라도 했을 텐데. 당신 저번에 내가 적금 만기돼서 잠깐 보냈던 돈 있지? 오늘은 그걸로 일단 결제하자. 나머지 돈도 나한테 다시 보내줘. 그때 쓰고 바로 보내준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도 안 보내주는 건데? 내일도 여기 레스토랑 올까? 알았어. 내일 어차피 처갓집도 갔다 와야 되니까 거기 갔다 오고 한 번에 보내줄게. 오랜만에 처갓집 가서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 보겠네. 레스토랑 내일은 예약 다 찼다고 하니까 다른 곳 가야지 뭐. 당신이 알아서 골라봐. 시부모님과 외식하는 비용으로 45만 원을 내고선 남편은 너무나 뿌듯해했죠.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아들 잘 낳은 덕분에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해본다면서 칭찬하셨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다음날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는데 남편이 괜찮은 식당이 있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동네 해장국집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쳐다보니까 이곳이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면서 자기가 다 알아보고 온 곳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죠. 결국 처가 부모 외식비는 4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어제는 시부모님 모시고
45만 원짜리 레스토랑 가더니만 우리 부모님은 4만 원도 안 되는 해장국집을 가는 게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곳은 데려갈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은 돈 나한테 당장 보내줘.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아니, 내가 밤새 알아본 곳인데 돈이 그렇게 중요해? 어떻게 사람 정성을 돈으로 생각해서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너무하네. 우리 부모님이야 동네에 그런 곳이 없어서 레스토랑 모시고 간 거지만 여기는 동네에 맛집이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레스토랑 갈 필요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45만 원이랑 4만 원이랑 말이나 돼? 당신 명절에도 부모님 못 받고 거의 1년 만에 만나는 건데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차별하는 건 아니지 않아? 나 진짜 너무 서운하다. 아니, 네 부모가 날 낳냐, 키웠냐? 나 크면서 1원 한 장 보태준 거 없는데 이 정도로 잘해드리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누가 보면 나 크면서 대신 길러준 줄 알겠네. 전 남편의 말에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참아왔던 복수를 터뜨리게 된 것은 바로 다음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 친정에 고가의 안마기를 선물로 보내드렸죠. 거기다가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시댁이는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제가 한 선물을 보고서는 남편은 기가 막혀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집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저가에는 안마기며 여행까지 보내드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신 줄 알아? 안마기 해줬다는 소리 듣고서는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누웠어. 당신 진짜 사건 제대로 쳤네. 얼른 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죄하고 똑같이 안마기 사드려. 내가 왜? 난 이제 그 집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당신 부모야말로 내가 크면서 1원 한 장 보태준 적 있나? 없잖아. 그러면서 내가 내내 열심히 일하는 돈으로 아들한테 밥 얻어먹고 장도 보고 그러는 건 어디서 나온 법이야? 염치가 있으면 백수 아들한테 밥 얻어먹지는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미쳤어? 당신 부모라고 했어,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뭐하고 있는 줄이나 알아? 너 이렇게 하는 거 차별이야. 어디 하늘 같은 시부모한테 그따위로 대?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우습냐? 그래, 우습다. 우스워 죽겠다 아주. 그러니까 헤어지자. 지금까지 당신 나한테 이따위 대접해놓고서는 왜? 당하니까 억울하고 분하니? 차별이라고 말하고 싶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부모한테 들어간 돈이나 계산해봐. 그거 다 계산해보고 못 받은 돈은 서로 주는 걸로 하는 건 어때? 못하겠지? 가진 건 뭣도 없는 게 꼴에 자존심 세우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나 너랑 못 살아. 알아?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이랑 못 사는 거야. 얼른 우리 집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나한테도 사과해.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웃기고 있네. 지랄은 너네 집 가서 너 혼자 하시고요. 나야말로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부터 갈라서자. 아, 지금까지 내 돈 써왔던 거 고스란히 가져다 놓을 생각이나 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역시나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빌기를 바랬고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선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해서 가서 빌어야 하는지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세월의 정도 무참히 떨어지게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사실 그간 남편에게 복수만 하려고 칼을 갈아왔는데 뒷조사를 하다 보니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적금이 만기되면서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적금을 들겠다고 했던 돈도 적금도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고 온통 술집에 쏟아 부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돈으로 시모 옷이며 가방이며 시부 골프채며 알차게도 썼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제가 출근하고 없을 때면 시부모와 함께 비싼 음식점 투어도 해가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어요. 그간 시모가 저에게 욕을 했던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을 해두었고 남편의 독설과 재산 탕진, 차별 대우 등으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재산을 탕진한 내역은 재산 분할에도 불리하게 작용했고 집은 제 명의가 되었어요. 당연히 차별 대우를 한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죠. 그렇게 자기 부모가 기중하던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무신경한 아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제가 며느리로 있는 동안에는 시댁 행사는 오로지 저만 챙겨왔으니 제가 없어지자 그 누구 하나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얼마 전 시모 생일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하니까 행복하냐?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너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하더라. 참, 엄마가 그거 듣고선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당장 재결합하자고는 안 하겠지만 한 번만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집 다 개판 났어. 너 없으니까 집이 난리야. 왜? 그렇게 나한테 못해서 부족하다 할 때는 언제고 무슨. 당신이랑 앞으로 할 얘기도 없고 얼굴은 더더욱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 엄마가 속이 상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긴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장인어른은 잘 계시지? 저번에 연락드리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 그래도 사이였는데 전화라도 좀 받아주시지. 엄마가 미안하대. 네가 워낙 잘해서 조금만 더 채근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대.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널 낳았니? 아님 키웠니? 무슨 안부 연락을 해? 우리 남남이야. 앞으로 평생 볼 일 없는 남남. 그렇게 뭐 해준 게 있냐고 떵떵거리더니만 이제 와서 웬 꼴값이야? 그 잘난 집안에 어디 한번 잘난 며느리 다시 한번 들이면 되겠네. 부족한 사람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전화고 문자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자식이 잘해야 하는 거 모르니? 널 낳고 키운 네 부모, 네가 잘해. 듣기론 저와 이혼을 하고서 시댁 식구들은 생일, 명절, 어버이날이고 모든 행사를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이 시모 생신에 시모가 울며불며 하소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듣고선 있을 때나 잘하지 싶더라고요. 이번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하는데 올케 언니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오빠들이 우리 집 잘 챙겨라 말해본 적 있냐 물어보니 결혼하고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선 제 결혼 생활은 왜 그랬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졌지만
다시 한번 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야 청산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 놈은 그 난리를 쳐놓고 저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숙려 기간 전에 저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을 다시 되돌려 과거의 힘들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참고 같이 살아주고 기회를 줬을 때 잘하면 될 것을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다시 붙잡으려는 한심한 남편놈의 추악한 실체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본가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저희 친정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다 보니 이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위라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남편만 오면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 준비해서 보내시는데 남편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저는 시댁에만 가면 시모의 잔소리에 제 편에 서서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와 실망을 너무 많이 받아 자주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게 불쌍해서 참고 살아야지 했던 그런 감정에서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문제로 참아왔던 서운한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경조사인데 신경 좀 써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서운하면 당신도 매번 300씩 챙겨주면 되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출장 때문에 당신 혼자 가라고 했잖아. 매번 맞춰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3만 원. 이번에 장모님 용돈 드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신 하는 거 보면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 지금 업무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장모님 칠순이 뭐 대단하다고 일하는 것까지 방해해. 누구나 다 나이 먹는 거 뭐하러 챙겨? 당신 애나 챙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 이딴 3만 원 받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한테 뭘 얼마나 못했다고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때 되면 직접 찾아뵙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경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위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데 불만 가지지 않고 제 할 일 묵묵히 했었고 시모가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시모가 원하는 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칠순잔치 전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고 남편도 집안의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엄마 칠순 때 남편이 잘 챙겨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서 시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게 되었고 3만 원을 제 얼굴을 향해 던졌을 때는 기분이 더러웠어요. 제가 한 만큼 남편도 하길 원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에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던진 3만 원을 제가 받지 않고 서재를 나가려 하자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안은 3만 원도 과한 거라며 무시를 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결국 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쉬웠으면 당신이랑 벌써 갈라섰겠지. 3만 원도 감지덕지로 생각해. 나도 당신 집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식이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그래서 곧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통사고라도 나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어차피 싫다고 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신경을 써줘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 끝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끝내도 내가 끝내지.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통보할 권리는 없어.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가서 해나 봐. 이기적인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서재에서 나왔고 소중한 제 인생을 남편 놈과 함께 살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이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된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 혼자 임의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 끝나면 저는 얼굴 볼 필요도 없는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걸 전부 다 쏟아내려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왔냐? 앉아봐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과 정말 갈라설 작정이야? 서로 젊은 나이 다 보내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둘 다 손해인 거 알면서 이를 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면 속 편하잖아.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저희 엄마 칠순 때문에 가족들끼리 식사 함께 하자고 했는데 칠순이 대수냐고 일이 더 우선이라면서 장모님 용돈이나 드리라고 3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3만 원 받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굴 좀 비추자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욕먹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내 아들한테 듣긴 했었다. 일이 많이 바쁘니까 챙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네가 신경 좀 써주라고 했던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혼자 가는 게 싫었는지 내 아들한테 신경질 쪽으로 나왔고 결국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었다며?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아버님 칠순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지금 그 일을 두둔하는 거예요? 저와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얼굴을 붉히게 된 건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저희 집안 경조사면 사위로서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리고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주말에 회사 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이혼 소송까지 갈 상황이니? 웬만하면 그냥 네가 기분 풀고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좋게 몰아가봤자
서로 상처만 받게 되잖아. 그리고 애도 생각해야지. 분명 네가 키우려 할 텐데 그럼 아빠가 없다는 거에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어. 좋게 말할 때 이번 일은 넘어가거라. 아니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왔었지만 저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그이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그 일을 감싸고 도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성격 전부 다 파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혼은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시모는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어요. 한참 동안 시모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시댁에 온 걸 시모에게 들었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 장모님 칠순 잔치라고 했지? 저번에 내가 던져준 3만 원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더니 얼마를 원하는 거야? 우리 집에 경조사 때마다 300씩 챙겨줘서 이번에 너한테도 그 정도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장모님한테 받지를 않는데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 좀 챙길 줄 알고 기대 좀 하고 있었겠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하셨을 때 당신이 몸으로 때웠었잖아. 그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현저히 떨어졌는데 굳이 내가 당신 집안 경조사 때문에 큰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3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된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300이 아닌 3천도 줬겠지. 당신이랑 나는 애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자고. 이혼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감정 소모할 필요 있겠어? 그리고 나는 당신과는 이혼을 해도 내 자식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 내 자식을 당신이 데려가는 건 불공평하지.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번 돈도 쥐꼬리만 한데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혼 강행하는 거 우리 애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 잘 하던가.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나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혼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과 법적 싸움으로 이기던 지던 나는 무조건 이혼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없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셰미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집안의 가장이 얘기하면 알아먹고 이혼 생각 쳐보면 될 것을. 너까지 깨감이 내 아들 말을 무시해? 시모는 제가 남편의 말에 반박했다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 시모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는지 더 이상의 대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게 본인이 마누라 잘못 들인 잘못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겠다고 뒷목을 붙잡고 있는 시모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저희 부부는 시모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심각하게 주고받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을 강행할 거고 입 아프게 더 이상 똑같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 어깨를 강하게 쥐어잡더니 몸을 돌이킨 뒤 얼굴만한 손바닥으로 제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는데 머리가 핑 하고 돌 정도로 어지러움과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네요. 아,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내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건 나랑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까지 게 나랑 법적 싸움으로 이길 수나 있을 것 같아? 경조사 그거 신경 좀 안 썼다고 이혼까지 가야 될 일이냐고. 적당히 경고 줬으면 그만할 것이지. 우리 엄마 혈압 오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 작정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네가 쓸데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내가 방금 손 올린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우리 건우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아이를 옆에 끼고 있다 해도 아빠인 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고. 너는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세지냐? 제발 숨 좀 쉬면서 살자.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린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양손 끝에 전부 모아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버렸어요. 동등히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꼭지가 돌아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댁집 앞에서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어요. 흥분한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퍼부었고 저도 당할 수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치셨고 그제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저는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끝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크게 다치지 않아 다음날 엄마 칠순잔치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좋은 기분으로 엄마를 축하해드릴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 한창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어요. 이미 부모님과 친척분들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시네. 당신이라도 나한테 와야지. 왜 가까이 오지를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런데 당신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항상 매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내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몰라? 더 이상 봐줄 일도 없고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야. 자네가 여긴 어디라고 와? 이미 전부 다 들었으니 돌아가게. 우리 집안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해도 자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네가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해? 얘가 오늘 얼굴 봤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까지 자네가 개차반일 줄은 몰랐네. 네, 버릇없는 사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제 혈압이 올라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대요. 그래서 오늘 거하게 한바탕 하려고 찾아왔네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음식이며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남편이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엄마의 칠순잔치는 전부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물건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제압했는데 발버둥을 치던 남편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고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가족 모두가 남편을 막으려던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음식들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떠오를 만큼 하늘로 붕 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남편의 비명소리가 잔칫집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까지 질러버렸어요. 저에게 뛰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손가락들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에 부딪혔는지 얼굴에 혈흔이 솟구침과 동시에 남편은 바닥을 뒹굴었고 손이 아프다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의 손가락 4개가 전부 잘려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은 서둘러 지혈을 시킨과 동시에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 중에 2개는 찾았는데 2개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찾아야 봉합을 하든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경찰들은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2개 손가락을 찾는 즉시 병원으로 가져와 달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서 저에게 손가락 2개를 꼭 찾아달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찾아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번뿐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 망치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줘놓고서 본인 손가락은 찾고 싶은지 저에게 찾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찝찝하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굴러다니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면서 좀 전에 사고 현장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알고 보니 엄마 앞에서 회를 썰며 퍼포먼스로 음식하시는 분이 보여주려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 난리를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남편이 회칼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음과 무게 때문에 날이 서 있던 회칼에 남편의 손가락 4개를 잃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몸무게에 눌려 차마 2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이 음식들과 물건들로 뒤덮여 있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남편의 손가락을 찾았다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당장 병원으로 건네주고 오라며 오빠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남편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버린 터라 오빠는 봉투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주워들어 손가락 2개를 상자 안에 넣은 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빠를 거라며 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상자에다가 저희 엄마 칠순잔치 기념의 답례품이라면서 병원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한테는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이걸 퀵으로 보낼 수가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답례품이라고 적어두었던 상자 안에 손가락을 내 아들의 손가락에 봉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손가락 2개는 살릴 수 없다잖아.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바로 달려와 줄 수도 있었잖아. 저희는 직접 가는 것보다 퀵이 더 빠를 줄 알았죠. 퀵으로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된 건 본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업보잖아요. 저희 엄마 오늘 칠순잔치인 거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우리 가족이 피해본 것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 누가 남의 경조사에 와서 난리 치래요?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손가락 찾아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택배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어머님이 잘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들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 나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 누가 피해자인지 한번 해보자고. 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남편은 결국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봉합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2개는 봉합을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 측 의견까지 듣게 된 판사는 애초부터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자초해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2개를 찾아서 특송으로 보내준 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그때가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 특송 배달은 제일 빠른 선택이었다고 저희 가족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손을 들어주었네요. 결국 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본인의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게 되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이혼하고 숙려기간이 1달도 안 남게 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앞으로의 인생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재미나고 감동적인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있구나 싶으면서 항상 위로를 받고 있는 애청자예요. 그런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연애 결혼 후 평범한 날들을 지내고 있었어요. 엄청 다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실하다고 생각한 남편과 저에게 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시부모님까지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죠. 남들은 시부모님과 어떻게 같이 사냐고 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제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하니 못 모실 게 없더라고요. 가정적인 시아버지와 애교 많은 시어머니는 인고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행복할 줄 알았던 이 평화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깨지고 말았어요. 워낙에 사이가 좋았던 시부모님이시기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 걱정만 되더라고요. 아버님, 어쩜 좋아요? 어머님, 그래도 밥 몇 숟갈이라도 떠보세요. 이럴 때일수록 기운 차리셔야죠. 그래, 엄마. 밥 한 술 떠요. 네? 아빠 장례 치르고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사람 그러다 쓰러지지. 얼른.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일단 식사라도 좀 챙기시고 기운을 내셔야죠. 어머니가 이러고 계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시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시다시피 하였고
더 안타까운 건 그 이후로 말문을 닫았습니다. 애초에 의욕도 웃음도 잃어버리신 거죠. 워낙에 건강했던 아버님이셨기에 어머님의 충격은 그 어떤 누구보다 크셨던 거예요. 그런 어머님이 걱정되어 남편과 전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으나 병원에선 청정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선택적 함구증이에요. 본인이 아예 입을 닫아버리신 거죠. 우선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단계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입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말을 하게 하면 오히려 말이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약물 치료도 해볼 수 있는데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서 비약물 치료로 해보죠. 그럼 언젠간 말을 하실까요? 혹시 시간은 얼마나 걸리실까요? 이게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싶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만에 입을 여실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본인 의지에 따라 다른 거죠. 일단 환자가 최대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말을 해보라고 하진 마세요. 어머님은 충격으로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그 이후부터 입을 여시지 않았어요.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마음이 미어졌고 그런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인 저보다 아들인 남편은 어머님을 답답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머님께 짜증을 내는 일이 허다했죠. 답답해 진짜. 언제까지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야?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말 좀 시켜봤어? 의사가 그랬잖아.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천천히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지금은 최대한 어머님 마음만 헤아려 드리고 싶어.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사이가 좋으셨어. 그러니 충격받을 만하지.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겹다 진짜. 모든 말에 대꾸를 안 하니 안 답답하고 배겨? 중요하게 할 말도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많이 답답해하였지만 그런 남편도 다독였어요. 그렇게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면 어머님의 말문이 금방 터질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어머님의 말문은 쉽게 열릴 기미가 안 보였어요. 전 그런 어머님을 늘 모시고 다니며 단풍 구경에 꽃 구경에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해드리며 기분 전환을 많이 시켜주었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제야 어머님은 미소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고 몇 년 동안 제 노력이 빛을 발하 작은 미소라도 볼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님, 이제 웃으시네요. 거봐요.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은 미소가 아름다우시니까 항상 이렇게 웃고 지내세요. 제가 언제나 웃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애비가 또 늦는다네요. 저랑 어머님 그리고 재영이 셋이서 매일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지겨운데 우리 셋이 외식이나 할까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중식당에서 배달시켜 먹어요. 나 좋아. 아빠 또 늦어? 아빠랑 놀고 싶었는데 맨날 늦게 오고 미워. 난 짜장면 먹을 거야. 짜장면 시켜줘. 어머님의 완치와 어린 아들을 건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은 그즘 사업이 바빠져서 늘 늦었고 접대다 뭐다 외박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가장이 바로 서야 집안이 우뚝 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그저 응원하기 바빴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나가 일을 하는 사람 오죽 힘들까 하며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시락이라도 싸서 이따 낮에 회사에 좀 들릴까? 맨날 밖에 밥만 먹잖아. 아, 어디라고 네가 회사를 와? 안 돼. 그리고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니까 재영이랑 어머님이나 잘 챙겨. 네 할 일이잖아. 당연하지. 그래도 말 좀 따뜻하게 해주라. 내 할 일이라니. 너무나 부엌대기 취급하는 거 아니야? 너무해. 맞잖아. 피곤하게 그런 걸로 따지지 좀 마라. 아, 혹시 너 여윳돈 좀 있어? 뭐 장모님이 미리 주신 돈이나 그런 거. 내가 돈이 어딨어. 당신도 알잖아. 나 결혼하고 어머님 모시느라 일도 못했고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생활한 거. 아유, 다른 여자들은 부업이다 뭐다 쌈짓돈도 잘만 만드는구먼. 하여간 능력 없는 걸 길게 풀어 말하느라 애쓴다. 남편이 사업하면 저가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다는데 이거야 원. 뒷배 없는 놈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참나. 돈이 급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네. 그래도 우리 친정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럼 네가 내 뒷바라지를 잘해주던가. 내가 이런 말 안 나오게 말이야. 하여튼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니까. 남편의 말이 참 거슬렸어요. 그렇지만 일하느라 예민한 남편을 건들면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참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참고 지내자 남편은 제가 만만했는지 걸핏하면 가난한 친정을 걸고 넘어지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참다 못해 어느 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말씀을 하지 못하는 시어머님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남편을 매섭게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님께 감동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엄마. 아, 왜 그래? 갑자기 왜 때리는 거야?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이 사람 집 못 사는 거 사실이고 사업하는 남편 뒷바라지 한번 못 해주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엄마가 왜 흥분을 해서 날 때리는 거야? 엄마, 내 엄마 맞아?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팔 아프세요. 네? 어머님 마음 정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넌 우리 엄마가 네 편 들어줘서 좋겠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야 원. 엄마, 아 그만해. 아프다고. 아 그만 때리라고. 말씀은 하지 못하시지만 어머님은 그렇게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며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로 인해 어머님과 더 끈끈하고 마음을 나누며 같이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희 집을 업신여기기 시작한 것은 물론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저에게 이혼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얼얼하였고 이렇게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셨지만 말씀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혼하자고. 위자료 줄게. 애도 네가 키우게 해줄 거야. 그냥 나만 놔줘. 조용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윈윈 하자. 나 그 사람 만나서 진짜 행복하고 내 사업에 진짜 도움되는 여자야.
그냥 한 사람 인생 살린다고 생각하고 이혼해줘. 진짜 뻔뻔하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해? 진짜 기가 막힌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모셨고 당신 뒷바라지도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요구해?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위자료 준대잖아.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애도 네가 키우라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랑 같이 살고 싶은 건 아니지? 너 하나만 나가주면 다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끝내자. 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전 버틸 때까지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남편이 괘씸한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저에게 사과하라는 뉘앙스의 손짓을 하였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도 행동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런 모습까지 보니 그냥 정말 모든 게 부질없고 이 사람을 놔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깔끔하게 남편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챙겨받아 아이와 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되어 몇 날 며칠 울기도 했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어요. 이제는 저와 아들 단둘이 살아나가야 할 이 험난한 세상이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 모셨어야 했는데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전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이니 아마 어머님은 잘 모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가끔 종종 문자할게요. 재영이 보셔야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어쩔 도리가 없네요. 죄송해요, 정말. 어머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고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님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절 꼭 안아주었어요.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절 토닥여 주었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새 출발을 하였고 남편이 준 위자료로 동네 작은 떡집을 개업하여 아들과 조그맣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고 미련하지만 남편의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잘 모셔달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남편은 걱정 말라며 소송을 걸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죄를 물어도 시원찮지만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진짜 잘 모셔. 알겠지? 아, 그래. 알겠다니까. 너만 깔끔히 내 곁에서 떠나주면 진짜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모실 거야. 그러니까 너나 잘 살아. 당신 진짜 모질다. 그래, 알겠어. 어머님 때문이라도 당신도 잘 살아. 그리고 어머님 정말 잘 모셔. 꼭이야.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정신없이 일하며 살다 보니 다른 것에 여유를 둘 게 없더라고요. 그저 일하고 애 건사하며 살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와 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벌이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애와도 면접을 하지 않는 남편이 1년 만에 전화가 와 저에게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욕이 나왔고 인간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니네 집 앞에 어머님 데려다 놨으니까 네가 모셔.
사람 잡는 노인네. 죽든 말든 난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너 나랑 이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랑 각별했잖아. 그러니까 네 엄마다 생각하고 모시란 말이야. 난 더 이상 못 데리고 있겠으니까.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머님을 그럼 내쫓았다는 거야? 이 인간 쓰레기인 건 알았지만 이거 상종 못할 놈이네? 따지고 보면 재영이도 우리 엄마 손자니까 영 남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영이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네가 데리고 살아. 죽든지 말든지 난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끊는다. 야, 전화를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게 어딨어? 당신이 인간이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쩜 이래? 이혼 전 모시던 말 못하는 시모를 내 집 앞에 뒀다는 정신나간 전남편의 말에 전 일을 하다 말고 헐레벌떡 집 앞으로 가보았고 그곳엔 보따리와 함께 어머님이 쭈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보다도 더 야해진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왔고 전 어머님을 보자마자 꽉 끌어안아드리며 얼른 어머님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 것 같았는데 그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얼마나 눈치를 받으셨는지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스러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모셨어야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뭔지 참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에 봤을 때보다도 더 마르셨어요. 참 어쩜 좋아 정말.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어머님, 이제 여기 계세요. 어머님 잘 모시라고 상간녀한테 상간녀 소송도 안 걸었는데 어쩜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데요? 기가 막혀서.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려고 해도 제가 못 보내요. 진작 연락을 하시지. 문자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가 어머님을 안고 오열을 하자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며 제 등을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말문이 닫힌 어머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어머님의 음성에 놀란 것도 잠시 눈물이 먼저 터져 나왔고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음성인지 참 그리웠어요. 어미야, 괜찮아. 그만 울어라. 나 이렇게 멀쩡한데 왜 이렇게 울어? 내가 미안하지, 너한테는. 여기가 어디라고. 에휴. 어머, 어머님, 말문 트이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재영 아빠도 알아요? 아님, 원래 터져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놈은 몰라. 내 그놈 다신 상종 안 한다. 그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었어. 정말 내 아들이지만 에휴, 가만둘 수 없어. 내가 이 잡것들을 요절을 낼 거야. 너한테 했던 짓까지 다 보상해 줄 거니 어미 너는 나만 믿어라. 어머님, 당장 병원부터 가요. 웬일이야 정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야. 병원은 나중에 가마. 지금 그것보다 할 일이 있어. 네가 도와줘야 한다. 나도 마음을 독하게 먹었거든. 그것들 가만 안 둬.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 놀라웠습니다.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 살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간녀가 어머님에게 밥도 주지 않고 늘 심한 욕을 하며 무료까지 썼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도 전 남편은 웃으며 바보라서 어쩔 수 없다며 어머님 앞에서 대놓고 조롱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했죠. 어머님이 마음먹고 집을 나오려고 했으나 그땐 말문이 터지지 않아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간절히 생각나 연락을 하고 싶어도 차마 본인 아들이 저한테 한 짓 때문에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지속된 무력과 괴롭힘에 어머님은 상간녀에게 이성을 잃고 덤볐다고 했어요. 아이, 진짜? 엄마 미쳤어? 아니, 말 못하는 엄마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손을 대? 아, 미쳐 내가 진짜. 바보 천치인 줄 알았는데 아주 힘은 장사네 진짜. 오빠, 나 이 아줌마랑 다시 못 살아. 자기가 누구 덕에 지금 밥을 얻어먹는데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말도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기가 막혀. 당장 내쫓아, 당장.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노인네가 힘만 세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지금 몇 년째 죽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시키지 아주. 내가 그나마 엄마라고 데리고 있어준 건데 엄마가 자초한 일 이제 난 책임 안 져. 당장 짐 챙겨. 이제 이 집에 발 못 붙일 테니까. 그 모습을 본 전 남편은 어머님과 살 수 없다며 상간녀 편을 들면서 어머님을 내쫓았던 거예요. 정말 부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어머님한테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머님은 신기하게도 상간녀에게 덤비면서 갑자기 말문이 터졌다고 했고, 말문이 터졌다는 것은 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벼르고 벼렀습니다. 8년 만에 말문이 트인 시어머니 덕에 전 순간 일생일대의 반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향해 복수가 시작되었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하나뿐인 자식인데 전 괜찮지만 어머님 잘 생각해 보셔요. 전 어머님 편이지만요. 걘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 나쁜 것한테 빠져서는 똑같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놈이지. 지가 누구 덕에 이렇게 호사하며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인간이 아니지. 얘따, 여기 딱 문서야. 애비는 당연히 지 앞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아.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은가 보더라. 마침 이 땅값이 지금 엄청 치솟았거든. 이걸 팔려고 하는데 아마 모를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온전히 이 땅을 내 이름으로 해주었고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노는 재영애비 이름으로 해놓았지. 그땐 내 이름으로 해놓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시아버지가 뭔가 성경지명이 있으셨던 거야. 그러게요. 어떻게 그 땅을 그렇게 배분해놓고 하필 재용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오르지 않고 정말 그대로 있는 것도 웃기네요. 아니 그리고 평수 자체도 작고요. 아버님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걸까요? 살아생전 그렇게 금실이 좋으시더니 아버님이 떠나시고 어머님 편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나 봐요. 눈물이 나네요 정말. 그러게나 말이다. 네 시아버님이 혹시라도 자식 눈치 보고 살까봐 이렇게 해놓은 거야. 미운 양반. 왜 먼저 가서는. 시어머니의 계획은 남편이 땅을 팔려고 할 때 명의자를 보고 분명 어머님을 다시 찾아올 거라고 했고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1원 한 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 아들에게 양도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손자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론 저에게 관리를 하라고 하였고, 이것이 돈에 눈이 멀고 본인밖에 모르는 아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며칠 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주 불쌍한 표정을 하고 말이죠. 엄마, 미안해요. 그땐 내가 심했죠? 나도 모르게. 엄마가 원하면 그 여자랑 헤어질게. 나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여자랑 못 살아. 당신한테도 미안해. 집안에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거든. 엄마, 얼른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일 없다. 내가 왜 널 따라가니? 또 고려장 당하다고?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없는 셈 치마. 아니, 엄마, 말문이 트인 거야? 아니, 그럼 진작 전화를 하지. 엄마 안 그래도 엄마한테 상의할 게 있었거든. 왜? 땅 팔아달라고? 그래서 네 사업자금에 보태달라고 그 말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니? 아휴, 누가 모를까봐? 아니요, 엄마. 그걸 어떻게... 그래 뭐. 아신다니까 아들 한 번만 도와줘요. 지금 안 도와주면 아들 망해. 투자자들이 난리야. 꼭 이거 돌려 막아야 해. 그 아버지 땅 있죠?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얼른 팔아서 아들 목숨 좀 살려줘요, 제발. 어쩌니? 그 땅 이미 진작 재영이 이름으로 해놨다. 이제 어미 권한이지 내 권한 아니야. 그리고 넌 내 아들 아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돈 때문에 왔겠지.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참나. 왜 그걸 재영이 이름으로 해줘요? 어이없어. 엄마 아들이 나지 재영이에요? 당신 빨리 그거 팔아서 현금화 시켜. 나 지금 급하다고. 안 그러면 나 큰일 나.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다고. 빨리 당장 팔아줘.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지. 당신이 콩만 먹든 말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정신 좀 차려봐야 돼. 여자한테 빠져서는 자식이고 부모고 다 내팽개칠 땐 언제고. 이젠 돈이 궁하니까 찾아와서 엄마? 아들? 꼴 좋다 아주. 우스워 죽겠어. 남편의 예언에도 전 땅을 팔지 않았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와 어머님을 설득했지만 설득에 쉽게 당하지 않는 저희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상간녀 또한 눈치를 챘는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얕은 사랑이었고 우스운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못된 인간들끼리 만나게 되었는지 참 그것조차도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그만 헤어져. 돈 꽤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당신 엄마도 그 땅 다 손자 이름으로 해놨다며. 당신 친권 양육권 포기한 마당에 그 땅을 돌려받을 수나 있겠어? 난 사랑 없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내 씀씀이. 너 진짜 너무하다. 난 처자식 다 버리고 널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내쫓았는데 사실 그 일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지금 그 땅 팔 수 있었다고. 알아? 그날 네가 좀만 참았어도 그 땅이 우리 땅 되는 건데 너 때문에 내가 엄마 내쫓고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니야? 너도 책임 있어. 넌 나 못 떠나.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 남남이잖아. 내가 싫으면 이 집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난 당신한테 처자식 버리고 나한테 오라고 한 적 없어. 당신이 알아서 버리고 온 거지. 그러게 조강지철을 왜 버려? 당신도 똑같이 당하는 거지. 남편은 상간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상간녀를 상대로 노인을 괴롭히고 무력을 가한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인의 엄마에게 한 짓을 방치하고 있다가 헤어지자고 하니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것이죠. 상간녀는 마지막에 본인도 시어머니에게 맞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시어머님이 맞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어요. 아주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구속이 되었어요. 사업을 벌려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만 받아놓고 정작 진전이 되지 않아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 돈은 이미 사업하는 데 들어갔지만 적자나 다름없어 돈을 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위덜은 공경하지 못하고 처자식을 버린 대가를 이제서야 톡톡히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통쾌하였어요. 사실 더욱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고작 구속이라니. 참 애통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구속되기가 싫은지 빌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는 남편이었는데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 시작하자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이래야겠냐? 내가 그래도 재영이 아빤데 콩만 먹을 수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니? 그 돈만 해줬으면 내가 사기꾼으로 콩밥을 먹겠어? 너 진짜 독하다. 그래도 한때는 살 부비고 살았던 사이인데 진짜 이럴 수가 있냐?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네가 어떻게 이래? 엄마는 네 말 들을 거야. 그러니까 나 좀만 도와달라고 네가 설득 좀 해봐라. 당신이 더 독하지. 당신은 핏줄까지도 버리는 사람이잖아. 그게 어머님이건 자식이건 본인 앞길에 도움 하나 안 되면 바로 내팽개 쳐버리는 당신. 그러니 벌을 받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야. 어머님이 당신이랑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서 말이지. 나랑 재영이한테 상처 준 것, 그리고 어머님한테 상처 준 거, 다 그 깜빵 안에서 회개하고 사죄하고 새 사람 되길 바랄게. 이제 이로써 보모 자식과 여는 여기서 마지막이야. 나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여자한테 빠진 것도 모자라서 지엠이고 처자식이고 다 버리는 무책임한 것.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아주 원통하다 원통해. 감방 들어가서도 편지 쓰지 마라. 너랑 그냥 인연은 여기까지니까 다신 볼 일 없을 거다. 아, 엄마. 진짜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그게 엄마예요? 아빠가 알면 진짜 기가 말 일이지. 엄마까지 왜 이래? 그땐 내가 진짜 앞뒤 분간 못했을 때라니까.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정말이야. 제발 엄마가 한 번만 나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여자에 눈이 돌았었나 봐. 엄마 미안해. 제발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요. 엄마한테 자식이 나밖에 더 있냐고. 입 다물어 이거 싸. 애미 고려장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널 버린다고? 난 이미 너한테 버림받았잖니. 그때후로 우리 인연은 끝난 거야. 알겠어? 깜빵에서 나와도 찾지 마. 네 인생 알아서 개척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으란 말이야. 이제 진짜 당신이랑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네? 내가 미쳤지 진짜.
그렇게 남편은 징역으로서 벌을 받았어요. 상간녀 또한 남편이 고소하여 무력을 쓴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답니다. 여담으로 어머님께서 상간녀가 괴롭힐 때마다 모든 것을 녹음해 놓았었거든요.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벌금형과 함께 어머님께 위자료까지 주어야 했죠. 그리고 전 그 상간녀가 괘씸하여 지난번에 못한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간 사실 자체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적극 상담을 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상간녀는 갑작스런 상간소송으로 멘털이 털렸는지 모든 의욕을 다 잃어보였어요. 그리고 6개월간의 법정 싸움 끝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 대단한 사랑을 한다고 부모고 자식이고 아내를 다 버렸을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애초에 아이 아빠 자질이 없던 사람이라 생각하니 제 마음에 남아있는 미련 또한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전 묵은지증이 내려간 듯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맙다, 아가. 너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 내가 너 아니었음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하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나 다름없잖아요.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재영이랑 저 어머님 이렇게 새 식구 잘 살아봐요.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서 더 잘하면 어떡해. 지금도 이렇게 충분한데. 정말 고맙다, 아가야. 남편 죽고 너라도 의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힘든 일 있으면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기대고 의지해. 알겠지? 고맙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 옆에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옆에 오래오래 살아 계셔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시어머니와 전 특별한 고부 사이로 지냈답니다. 친정엄마와 딸처럼 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제 아들 앞으로 돌려놓고 어머님은 그렇게 평생을 제 옆에서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돌아가시는 날 얼마나 편해 보이시던지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님께 가는 길이라서 그런지 어머님은 그 어떤 얼굴보다도 제일 편안해 보이셨답니다. 벌써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이 어머님 장례식 때 상주가 되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드렸는데 이게 어머님이 원하던 거여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저와 제 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옆에 친정엄마 같은 어머님이 계시지 않아 마음이 허하다가도 슬프기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 지켜봐 주시겠죠. 제 인생에서 남편은 진작에 잃었지만 또 다른 엄마를 얻은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 않은 인생 같아요. 정말 믿고 싫은 전 남편이지만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어서 어떻게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글을 쓰는 내내 어머님이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네요. 내일은 아들과 함께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 납골당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이만 마칠게요.